그렇지만 나는 어린애가 제일 미우니까 그런 심부름은 안 합니다. 올 여름에도 내가 냇가에서 목욕을 하고 노는데 어떤 애들이 와서 돌멩이로 나를 막 때리겠죠. 원래 내 몸이 빠르니까 맞지는 않았지만 어린애들이 앓다 죽으면 그만이지요. 그것도 제 팔자 아닙니까? 제비는 그렇게 말은 하였으나 예쁜 왕자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지성으로 청하는 것을 싫다 할 수가 없어서 여기가 춥기는 하지만 왕자님께서 귀엽고 그렇게 하시니 심부름을 하긴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왕자님은 몹시 기뻐하면서 고맙다 제비야 고맙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비는 왕자님이 하라는 대로 그 칼자루에 박힌 보석을 빼어 입에 물고 그 구차한 오막살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헐헐 날아서 몇 번이나 남의 지붕에 앉아 쉬어가지고 억지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살그머니 그 집 창문 옆에 가서 보니까 방 속에는 어린애가 병들어 누워서 헐떡이고 그 옆에서 그 어머니는 아이고 어쩌면 좋단 말인가 하고 눈물만 흘리고 앉아 있습니다. 제비는 몹시 불쌍히 생각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어린애 머리맡에 그 보석을 놓고 그리고 어린애 이마를 날개죽지로 부채질해 주었더니 펄펄 끓던 머리가 식고 어느 틈에 조용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것을 보고 제비는 마음을 놓고 나왔습니다. 제비는 다시 왕자님에게로 와서 그 이야기를 모두 하고 이상도 합니다. 아까까지도 그렇게 춥더니 지금은 몸이 이렇게 덥습니다. 하였습니다. 오, 그건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온 까닭이다. 하고 왕자님이 대답했습니다. 이튿날 아침때가 되자 제비는 냇가로 가서 세수를 하였습니다. 다리 위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제비를 보고 야, 제비 봐라. 겨울에 제비가 있는 건 이상한 일인데 하고 떠들었습니다. 그날 제비는 냇가를 구석구석 구경하고 저녁 때 왕자님께로 와서 이제는 따뜻한 나라로 길을 떠나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왕자님은 또 청을 했습니다. 귀여운 제비야, 오늘 밤만 더 나하고 지내자. 아니요, 못합니다. 얼어 죽기 전에 얼른 가야 합니다. 그러나 제비야, 저기 저 산 밑에 젊은 학자님이 있는데 그이가 지금 퍽 훌륭한 책을 꾸미는 중인데 양식거리도 떨어지고 방도 불도 못 되어서 그만 끝을 맺지 못하게 되어 속만 태우고 있단다. 얼마나 불쌍하고 아까운 일이냐. 한 번만 더 심부름을 해주고 가거라 하면서 지성껏 졸음으로 제비는 차마 싫다지 못하고 왕자님의 어깨를 만지면서 그럼 한 번 더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칼자루의 보석을 그 학자에게 갖다 주고 오지요. 제비야, 칼자루에는 보석이 없다. 이제는 남아있는 것이 금강석뿐이다. 이 두 눈 중에 하나를 빼어다가 주고 오너라. 그러면 그 학자님은 그것을 보석 상점에 가서 팔아다가 음식도 사고 불도 피우고 그 유익한 책을 마저 끝낼 것이다. 그렇지만 어떻게 왕자님의 눈을 뺍니까? 제비는 그만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착하고 착한 왕자님의 마음씨에 감동이 되어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왕자님은 제비야, 울지 말고 어서 빼어다 주어라. 제비는 하는 수 없이 그 눈을 빼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며 우는 목소리로 아, 왕자님 하고 쳐다보며 불렀습니다. 오, 제비야. 왕자님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왕자님의 재촉에 하는 수 없이 제비는 눈 하나를 빼어서 입에 물고 그 산 및 학자의 집에 갔습니다. 불도 없는 쓸쓸한 냉방에 젊은 학자님은 턱을 고이고 멀거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비는 그의 앞에 금강석을 놓고 나왔습니다. 학자님은 깜짝 놀라 제비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제비가 보석을 두고 가다니?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비로 하여금 베풀어 주신 선물로 반드시 이 책을 맞춰 내놓겠습니다. 하면서 한없이 기뻐서 춤을 추며 돌아다녔습니다. 이튿날 아침 제비가 바닷가로 날아가 보니까 마침 항구를 떠나 남쪽 나라로 가는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제비는 그 배 가는 것을 보자 더 남쪽으로 갈 일이 생각되어서 곧 왕자님에게로 와서 오늘은 꼭 떠나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자님은 아, 귀여운 제비야, 꼭 이번 한 번만 내 청을 들어다오. 꼭 이번 한 번만 하고 청하였습니다. 왕자님, 지금 벌써 겨울입니다. 이제 곧 눈보라가 치고 몹시 추워서 아무리 왕자님을 모시고 있고 싶어도 얼어 죽을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왕자님을 잊어버리진 않겠습니다. 내년 봄이 되어서 따뜻하여지면 꼭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왕자님에게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신 그 보석보다도 더 아름답고 좋은 보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제비는 이렇게 사정을 하였지만은 왕자님은 그 말은 들은 채도 아니하고 예쁜 제비야, 이 아래 내거리에 성냥 파는 조그만 계집애가 있는데 그 조그만 계집애는 성냥을 개천에 모두 빠뜨려서 팔 수가 없이 되었단다. 그런데 그 성냥 판 돈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의 아버지가 몹시 때려줄 것이다. 그래서 저렇게 어린애가 신발도 없이 버선도 없이 이 추운데 맨발로 발발 떨고 머리에는 모자 하나 못 쓰고 울고 섰으니 제비야, 내 하나 남은 눈을 마저 빼다가 그 애를 주고 오너라. 그럼 이제는 더 줄 것도 없단다. 제비는 자기도 춥기는 하지만은 왕자님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이 되어 제 몸이 추운 것도 잊어버리고 네, 그럼 한 번 더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왕자님, 아무리 하여도 하나 남은 왕자님의 눈을 빼지는 못합니다. 왕자님, 그걸 마저 빼면 장님이 되십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왕자님은 아니 괜찮다. 어서 빼어다 주어라. 하는 수 없이 제비는 그 눈 하나를 마저 빼어 물고 날아갔습니다. 발발 떨고 서서 우는 성냥 파는 어린애의 손에 곱게 떨어뜨려 주고 왔습니다. 두 눈이 다 없어진 왕자님은 다녀온 제비의 소리를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제비는 그 눈먼 왕자님을 보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왕자님 이제는 장님이 되셨으니까 저는 영영 가지 아니하고 왕자님을 모시고 여기 살겠습니다.